결혼을 앞두고 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강 씨. 계약금과 중도금은 강 씨가 이미 납부했으니 남은 잔금은 아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신혼집 마련 계획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습니다. 혼수도 가전도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장만하기로 하고 일단 강 씨가 살던 전세 아파트에서 달콤한 신혼 살림을 시작한 강 씨 부부. 그런데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장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아파트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생활이 어려워진 처가에 필요한 비용을 강 씨에게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가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불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강 씨 부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연도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아파트, 새 아파트, 이 당첨된 아파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 당첨된 아파트 입주는, 그러니까 들어간 거죠? 네, 다행히 입주는 했다고 합니다. 강 씨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잔금을 해결했고 새 집으로 이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중도금 대출에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빚더미에 오른 강 씨에게 아내는 처가의 생활비까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아진 강 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강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 또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뭘 물어? 그냥 이혼해. 그거 아닙니다. 저희 이혼 장려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좀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아파트 청약은 결혼 전 당첨이 된 거고 신혼 살림은 강 씨, 그러니까 남자가 살던 집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아내 될 사람은 아내는 결혼식 비용 빼고는 거의 그냥 들어온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때 모든 살림을 새로 장만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결혼 당시에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로 돈 들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사업하는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이 지냈다고 하고요. 아파트 잔금도 아버지께 도움받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 씨도 중도금의 일부는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하고요. 요즘 미혼 남녀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1위가 집 마련. 근데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건 넘은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럭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운 좋은 어떤 그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아까 전세 보증금도 있었으니까 이 전세 보증금 빼면 또 일정 부분 대출도 갚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신혼 초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 과거에 이제 씀씀이를 좀 이렇게 연애하다 보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돈을 쓰는 모습을 봤지만 결국 그 돈 쓰는 모습, 그 장인 그 능력 하에서 딸이 그 돈을 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이 대목에서 과연 이 여성이 했던 행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 문제로는 최소한 걱정이 없을 것 같았던 이 강 씨 부부가 결국은 이 돈 문제로 서서히 불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 입주 시기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우리 집에서 새로운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거야. 이거 둘 다 굉장히 들떠야 정상일 텐데. 그렇죠. 강 씨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아내는 자꾸 그 얘기를 하려면 피해요. 왜 이렇게 피하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급해져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잔금 관련된 얘기를 이제 쓱 꺼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장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잔금을 도와주기로 했나? 나는 그런 적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부도 위기여서 살던 집도 처분해서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잔금을 보태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내가 사실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장인 되실 분도 말씀을 저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물론 사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겠지만
자, 이 소장님 일단 자신의 친정이 경제 사정이 갑자기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그러면 뭐 말을 쉽게 꺼내기는 어렵긴 했겠네요. 네, 그 신혼인데다가 또 워낙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자란 그 부인이고 또 연애 시절 때도 넉넉하게 정말 이렇게 씀씀이가 컸기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맨 처음부터 그 어려운 점을 공개를 하고 만난 커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다. 네,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만 꺼낸 채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강 씨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어떻게 됐어요? 청약 그거. 다행히 잔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강 씨가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렀고 새 집에 필요한 가구나 가전 등도 다 사서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에 남편 눈치를 보는 모습이 굉장히 역력했지만 그랬겠죠. 강 씨는 대출금을 함께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탓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인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좀 미리 말해줬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은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했겠죠. 하지만 이 강 씨 남편은 뭐가 됐든 맞벌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 갚아 나가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장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 여파가 이제부터 막 네. 본격적으로 막 밀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 관련해서는 서운은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우리 둘이 뭐 맞벌이 해나가면서 대출을 갚아나면 되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장인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해야 된다, 우리 월세로. 월세로 이사하고 뭐 보증금으로 부도 막으려는데 그게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거고요. 아이고. 빚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장모 같은 경우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으니까 어디 나가서 일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장인이 내가 일용직 일자리라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해 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인 장모가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보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몇 차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집 잔금 대출 받아서 갚아나가는 와중에 몇 차례 급한 돈까지 처가에 건넸었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액수가 수십억이면은 이거 저도 약간 좀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고개가 좀 설레설레 좀 알겠습니다. 승현님. 네. 뭐가 됐든 지금 사회 초년생들 아니에요. 그 신혼부부. 그런데 저러면 이건 좀 약간 그런데. 사실 월급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항상소대로 딱 지켜져 있는 건데 이 아내가 이제 아까 수십억의 빚에 관련된 이자 그리고 뭐 그 장인 장모의 생활비 그다음에 장인 장모가 아프시면 병원비 같은 거를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게 이 돈을 안 해주면 아내가 그날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울어요? 예, 울고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이건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 아내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남편. 그러면 그럼요. 아내가 그렇게 힘 빠져 있고 울고 있고 밥 먹지 않으면 그 남편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죄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도대체 이 상황을 이 월급쟁이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저희가 조금은 뭐 내용을 각색은 하긴 했습니다만 달린 댓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 장인 장모도 아이고 백서방 왜 저를 보세요? 눈에 딱 백성문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어. 깜짝 놀랐네. 네. 아유 백서방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하다가 몇 번 도와준 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안 도와주면 막 서운해하고 그런다. 뭐 또 이런 나중엔 말씀. 권리가 돼버리죠. 이제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아내랑 헤어져야 되는 건 너무 매몰차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이 부부도 현실적으로 부부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주 돈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너무 돈이 많아서 처가 빚도 갚아주고 척척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 월급 벌어서 지금 이 집 대출 갚기도 빠듯한데 계속 처가 이슈로 지금 이 부부가 부딪히게 되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인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김 기자 보니까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대요. 네, 좀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 결혼식을 하고 이미 부부로 1년 가까이 살기는 했지만 강 씨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좀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법적인 부분 좀 따져보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겠습니다. 처가의 빚 때문에 아내의 잦은 돈 요구.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일단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아직은 안 되는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좀 말이 좀 너무 잔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처가에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지나서 뭐 생활비의 일부를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로 처가에 그냥 뭐 아내가 계속 보낸다거나 지속적으로 뭐 처가에 돈을 요구해서 갈등을 증폭시킨다거나 하게 되면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유가 충분히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부는 우리가 부부라고 표현을 쓰지만 아직 사실혼이죠. 예.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헤어진다면 그냥 헤어지자라고 통보하고 갈라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서 부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너무 곤란하다 생각이 든다면 이혼 절차 대신에 좀 간소화해서 헤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승현 그냥 이제 뭐 법적인 거보다는 이 커플은 어떻게 좀 누군가의 조언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승현님, 댓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우자 집에 빚이 많으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이다. 일단 빚 독촉에 시달리면 배우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참 이럴 때 그냥 제가 저희 뭐 장인의 이야기라면 이 빚을 그냥 장인께서 직접 돈을 벌어서 갚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수십억의 어떤 빚이 있으면 물론 저는 반드시 빚은 그 채권자에 갚아야 된다. 그게 사회적인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또 사회 안에는 그 사람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청산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자기의 빚을 낮출 수 있는 장인 장모의 빚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자기 딸하고 살고 있는 남편에게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래도 일단 이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글쎄요. 법적으로는 뭐 매정하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결혼을 했었다가 갑자기 친척의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애정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아내가 물론 이제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온실주의 속의 화초인 생활을 하면 안 되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친정을 좀 도우면서도 그러나 친정을 돕는 것에 지금의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크게 해치워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요. 이 남편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사실 최악의 상황을 서로 맞을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남편도 갑자기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남편도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내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참 부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일단 언뜻 본 것만으로도 이거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좀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판단은 일단 남성의 몫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특히 아내분이 처가 생활비까지 요구하는 건 좀 정신적 독립이 좀 부족한 그런 것 같다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상록수님은 살다 보면 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이혼은 최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장인 장모님 파산 신청하시고 아내분이 최대한 절약하면서 잘 살아볼 그럴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